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채널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와 기술주 중심의 강세 흐름에 힘입어 3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계란값이 급등하면서 자급자족을 선택하는 가정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정작 채굴업체들의 수익성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모토로라가 AI 어시스턴트를 탑재한 신형 폴더블 폰 레이저 울트라를 공개했습니다. 우버가 폭스바겐과 손잡고 자율주행 전기밴 ID 버즈를 미국 시장에 투입합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자율주행차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아마존과 엔비디아는 최근 오클라호마에서 열린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AI 데이터 센터 수요는 오히려 증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알파벳, 즉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 2025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와 기술주 중심의 강세 흐름에 힘입어 3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관세 정책에 대한 발언과 연준 위원들의 완화적 통화 정책 시사로 인해 시장의 기대 심리가 살아났고, 이에 따라 주요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2.03% 오르며 5,475선까지 상승했고, 나스닥은 2.74% 급등했습니다. 다우지수도 IBM의 하락 영향으로 소폭 둔화됐지만 1.23% 상승했습니다. 이날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줬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무역 관세로 인해 고용시장이 악화될 경우 금리 인하를 지지할 수 있다고 밝혔고,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베스 해먹도 6월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며 연준이 경기를 살피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UBS와 JP모건 등 주요 금융기관도 연준이 경기 둔화에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무역전쟁 관련 뉴스도 혼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지만 중국 상무부는 이를 전면 부인하며 미국의 일방적 관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다만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과의 무역 합의가 빠르면 다음 주 도출될 수 있다고 밝히며 부분적 완화 기대를 남겼습니다. 기술적으로는 S&P 500의 5,500선이 중요한 저항선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선을 돌파할 경우 추가 랠리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의 정책 변화 가능성과 기술주의 반등에 반응하며 강한 매수세를 보였지만 무역 불확실성과 소비 위축, 기업들의 가이던스 하향 등 하방 리스크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 시장은 당분간 높은 변동성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상무부는 협상 진전은 없다며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 관세 철회가 협상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하며 미국이 먼저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보잉 항공기 인수 거부와 펜타닐 유입 문제를 언급하며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고,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 교류가 미국 측 인식 때문에 막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장은 이제 중국이 어떤 정책 지원으로 자국 경제를 방어할지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번 주 중국 정치국 회의에서 경기 부양 힌트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양국 간 시각차는 여전히 크고 트럼프가 언급한 협상 체계는 현실과 괴리가 큰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계란값이 급등하면서 자급자족을 선택하는 가정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약 1,100만 가구가 닭을 키우고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8% 증가한 수치입니다. 트랙터 서플라이사는 올해 병아리 판매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는 칙데이즈라는 판촉 행사로 병아리와 함께 사료, 닭장 열램프 등 다양한 용품 판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병아리는 마리당 2에서 4달러에 판매되지만 사료 등 추가 구매로 연간 수백 달러의 소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EO는 한 마리당 연 75파운드 이상의 사료가 소요되며 이는 매장을 반복 방문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류 독감과 관세, 부활절 수요가 겹치며 계란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부 매장에서는 병아리가 입고되자마자 완판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정작 채굴업체들의 수익성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코인쉐어즈의 채굴 ETF는 2024년 12월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했으며 해시레이트당 수익은 단 49달러에 불과합니다.
이는 반감기 이후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고 네트워크 난이도와 전기요금 등 비용이 크게 오른 탓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정부의 아태 지역 수입 관세가 장비 비용을 끌어올리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AI 고성능 컴퓨팅 호스팅 사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주요 클라우드 기업과의 계약 체결에는 실패하며 투자자 신뢰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JP모건과 니드햄에 따르면 대형 채굴사는 버티겠지만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들은 산업을 떠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채굴업계에는 더 이상 희망이 아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토로라가 AI 어시스턴트를 탑재한 신형 폴더블 폰 레이저 울트라를 공개했습니다. 가격은 $1,300이며 기본형은 $700부터 시작됩니다. 미국에서는 5월 7일 예약 판매가 시작되며 5월 15일 정식 출시됩니다. 이번 제품에는 퍼플렉시티,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러트, 메타의 야마, 구글 제미나이 등 다양한 AI 모델이 통합된 모토 AI 어시스턴트가 내장돼 있습니다. 구글 포토와 연동된 사진 검색, 알림 요약, 음성 명령 분석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메타의 라마는 오프라인 저장 방식으로 빠른 응답을 지원합니다. 레이저 울트라는 삼성 Z 플립 6보다 약간 비싼 가격에 출시되지만 외부 디스플레이 활용도와 배터리, 전면 카메라에서 우위를 보입니다. 한편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로 장식된 오픈형 이어버드 모토 버즈루프와 대형 화면과 향상된 배터리를 갖춘 스마트워치 모토 와치 핏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스타일과 AI 기능을 모두 잡으려는 이번 전략은 애플과 삼성에 맞서 젊은 소비자층을 공략하려는 모토로라의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우버가 폭스바겐과 손잡고 자율주행 전기밴 ID 버즈를 미국 시장에 투입합니다. 두 회사는 올해 말부터 도로 테스트를 시작하고 2026년부터 로스앤젤레스에서 상용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초기에는 차량 내 인간 운전자가 함께 탑승하며 규제 승인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을 확대합니다. 차량에는 인텔의 자회사인 모비라이가 개발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탑재되고 폭스바겐의 모이아 시스템이 운영을 맡습니다. 우버는 이외에도 웨이모, 아브라이드, 중국 위라이드 등과 협력해 미국 중동 지역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도입 중입니다. 경쟁사 리프트도 도요타 투자 스타트업과 협력해 애틀랜타에서 첫 자율주행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역시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상용화를 추진하는 등 자율주행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자율주행차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규제 완화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입니다. 새 정책에 따라 제조사는 비상업적 연구나 시연 목적에 한해 일부 안전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충돌 사고 보고 요건도 핵심 정보 중심으로 간소화됩니다. 이는 테슬라가 6월 오스틴에서 선보일 예정인 사이버캡처럼 운전대와 배달이 없는 차량을 도로에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FSD 기능은 여전히 사고 조사 중이며 연방 차원의 명확한 기준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연방 단일 기준 수립과 규제 단순화를 통해 미국이 중국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 비아디는 이미 자율주행 시스템 가츠아이를 공개한 상태입니다. 이번 조치는 규제 간소화와 기술 혁신 촉진, 그리고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배경 속에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엔비디아는 최근 오클라호마에서 열린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AI 데이터 센터 수요는 오히려 증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의 케빈 밀러 부사장은 데이터 센터 계획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으며 수요는 장기적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오즈가 일부 임대를 보류했다는 월가의 루머를 직접 반박한 것이기도 합니다. 밀러는 지나친 해석이라며 부정적인 시선을 일축했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AI 연산 성능이 늘어나는 만큼 에너지 수요도 비례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엔트로픽 공동 창업자 잭 클락은 AI를 위한 전력 수요가 2027년까지 50기가와트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원자력 발전소 50기 분량입니다. 이 같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천연가스가 필수적이라는데 에너지 및 테크 기업 간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즉, AI가 단순한 기술이 아닌 전력 인프라 전체를 바꿀 새로운 수요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셈입니다. 알파벳
즉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 2025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2.81달러로 예상치보다 40% 가까이 높았고 전년 대비 49% 급증했습니다. 매출은 902억 달러로 예상치를 넘었고 구글 서비스 부문만 해도 77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광고 부문도 669억 달러로 견조했으며 특히 검색 광고는 여전히 핵심 수익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광고는 전년 대비 10% 늘었지만 시장 기대에는 살짝 못 미쳤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매출 122억 달러로 컨센서스에 살짝 못 미쳤지만 영업이익은 21.8억 달러로 전년의 2배를 넘는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기타 사업 부문은 매출 감소와 손실 확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배당을 5% 인상하고 신규로 7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부분입니다. 주주 환원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 만큼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은호레터는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판단은 구독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